안녕하세요. 랩토커 6기 권우창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요즘 들어 자주 보는 채널에 관한 소개 영상입니다. 정신의학신문이라는 채널을 소개합니다.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여러가지 면에서 사회는 발전을 하였지만 정작 그 속에서 사는 개개인의 마음은 오히려 빈곤해졌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행동과 사회를 더 많이 알게 됐다고 하지만 정신건강 수준은 더 낮아졌습니다. 인간의 정신건강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정신의학신문이라는 채널을 소개합니다. 정신의학신문 채널은 의사들이 직접 알려주는 정신건강 뉴스라는 슬로건으로 정신의학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하루 위로, 영상으로 보는 칼럼, 싸이들의 잡학사전, 영화 속 마음을 읽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라는 재생 목록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위로라는 메뉴는 모션 그래픽과 타이포그래픽으로 사람의 심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메뉴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결정장애, 자존감, 자책하는 마음 등 우리가 삶을 살면서 쉽게 겪는 상황들과 심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에 겪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위로라는 메뉴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두영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걱정하는 마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이 문장에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미워한다. 이 문장은 어떤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 마냥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 사람쯤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 문장은 어떠신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듯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것도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르고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불편해합니다. 다음은 영상으로 보는 칼럼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이별 후 관계 정리, 신경이 예민할 때 일어나는 일들, 경계성 성격장애, 위로의 3가지 원칙 등 정신건강 관련 칼럼의 내용으로 구성한 하위 메뉴입니다. 성격장애의 10가지에 대한 영상으로 보는 칼럼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성격적인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성격장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적인 경향으로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때 성격장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격적인 경향성은 크게 A군 성격, B군 성격, C군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A군 성격은 괴상한 성격으로 주변에 관심이 없습니다. 분열성, 분열형, 편집성 성격이 있습니다. B군 성격은 변덕이 심하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충동적인 언행을 보이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경계성, 반사회적, 자기애성, 연극성 성격이 있습니다. C군 성격은 불안하고 겁이 많은 성격입니다. 주변 사람의 의견에 따르거나 또는 정해진 대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강박성, 회피성, 의존성 성격이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싸이들의 잡학사전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정신과 진료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정신과만의 매력, 공포영화는 정신건강에 안 좋을까 등의 흥미로운 주제로 구독자들이 남겨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메뉴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해놓았는데 언제 소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잠시 싸이들의 잡학사전 컨텐츠 중 공포영화는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에 쌤, 대해서 공포 영화 보세요?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세요? 질색팔색합니다.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공포 영화나 청룡열차 말고 롤러코스터나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교감신경이 막 항진이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반대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은 좀 안정적인 걸 주는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반대급부로 부교감신경이 확 항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된 후에 느껴지는 그 안도감,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느껴지는 그 편안한 느낌, 그걸 즐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그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막 엄청 놀래키고 막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서 막 부들부들 떨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굉장히 뭔가 이완이 돼요. 그렇죠. 그거죠, 딱. 몸이 뭔가 이완이 되고 뭔가 후련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게 다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공포 영화가 정신건강학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닌가? 왜냐면 그런 공격적인 충동을 건든다면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속 마음을 일단은 제목 그대로 영화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메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콘텐츠를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애의 종말은 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연애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증오 섞인 말을 퍼붓고 서로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사랑을 나누던 공간들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변하고, 사랑했던 시간들은 인생의 낭비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밀려오는 자괴감들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연애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을 잃게 만들죠. 사랑에 상처받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영화 속 마음을 읽다의 권순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사랑의 기억에 관한 영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정신건강이 건강하다는 것이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며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신체의 건강 역시 지킬 수 있고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급격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 등으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정신의학신문 채널과 함께 자신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